아름다운 비상이 시작되는 곳, 수원여자대학교. 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 빛 송교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업무가 좀 바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이메일을 받고 또 댓글을 읽어보며 하면서 좀 이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 고민된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너무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오늘 클릿 입문자들을 위한 낙차 사고 예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릿을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좀 다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전거를 오래 타시고 또 클릿도 오래 타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모 기사를 보면서 좀 놀라웠어요. 굉장히 놀라웠는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3년에서 2016년도까지의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평균 27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도 하루에 한 명꼴 정도로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자전거 사고의 절반 이상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피해자였는데, 재작년 이후서부터는 가해자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략 지금 3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1년에 몇 명이나 사망할까? 한번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비교해 본 적 있나요? 2018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 사고는 410명이랍니다. 자전거는 300명, 오토바이는 410명. 이게 뭔가 우리가 큰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보험도 안 들어주는 스포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연평균 5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자전거 천국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경우에 자전거 사고가 특히 이제 사망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덴마크에 비해서 7배나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통계치를 보면서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한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제가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기록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클릿을 끼우고 낙차 사고가 나면 조금 이제 평페달에 비해서 좀 사고의 유형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클릿을 미처 빼지 못하는 상황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페달도 위험합니다만은 이게 머리가 먼저 이 땅바닥에 닿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클릿을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클릿을 처음에 입문하실 때 첫 출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출발이. 그래서 로라에서 연습도 하시고, 또 뭐 벽을 붙잡고 연습도 하시고, 나무를 붙잡고 연습도 하시고, 클릿을 빼고 끼우고 연습을 하는데, 첫 출발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보니까 너무 로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MTB를 꺼내봤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브레이크를 단단히 잡고요. 그리고 페달을 반대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승차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발에 걸려야 할 페달을 3시 방향으로 일단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꺾습니다. 꺾어서 눕힙니다. 눕히면 이제 발을 올리기가 쉽겠죠. 그 상태에서 클릿을 끼웁니다. 끼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통은 클릿을 처음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똑바로 세워요. 똑바로 세워서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브레이크 단단히 잡고 자전거를 눕히고 넘어가서 클릿을 오른발을 끼웁니다. 끼운 상태에서 자, 자전거를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동작은 아닌데요. 어쩌면 이 클립 빼고 또 출발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자전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승차하시고 내릴 때도 반드시 왼쪽으로만 하차하세요.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뭐 오른쪽으로도 내릴 수 있고 왼쪽으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왼쪽으로 하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승차.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른 동작으로 이 위험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승차는 왼쪽에서 오른쪽, 하차는 왼쪽으로. 그래서 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하차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면 오른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하차.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행 중에 클릿을 빼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클릿을 살짝 빼놔도 페달링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다 아시죠? 이제 클릿을 이제 아직 입문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클릿을 살짝 빼놔도 가볍게 페달링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특히 한쪽 클릿은 완전히 빼놓고 한쪽 발로 페달링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클릿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주행 중에 클릿을 빼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양쪽 클릿을 다 빼놓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차하는 쪽, 그러니까 왼쪽의 클릿은 우리가 빼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가 이게 클릿을 빼놓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클릿을 많이 씁니다. 그때 이제 보행자 겸용 도로를 주행할 때 한쪽 클릿을 살짝 빼놓고 그대로 페달링을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또 주변에 어린이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반려견이 같이 다니거나 했을 때 또 그것도 살짝 빼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완전히 완벽한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클릿을 눌러서 주행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축구장이나 농구장이 보통 한강이나 단천이나 이런 곳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축구장이나 농구장 근처로 지날 때 또 클릿을 빼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양천에서 축구공이 자전거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에 껴 들어와서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방송이 나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축구장이나 농구장이 근처에 있을 때 좀 빼놓고 다닐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노면이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요철이 많거나 노면이 좋지 않을 때 또 한쪽 클릿을 빼놓고 주행을 하다가 또 노면이 좀 좋아지면 다시 클릿을 끼우고 주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클릿을 빼야 할 구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노면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 바닥에 페인트 표시물들, 그러니까 뭐 화살표든 속도든 여러 가지 표시물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페인트 칠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미끄럽겠죠.
그 다음에 그 교량에 다리 그 상판과 상판이 연결되어져 있는 요 부위, 요거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적은 없는데 여기에 자전거 앞바퀴가 끼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 자전거가 앞쪽으로 전복이 되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정말 미끄럽죠. 그리고 또 클릿 입문자들이 그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대리석에 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낮은 대리석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의 대리석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조심하셔야 되고, 낙엽 혹은 이제 가을철이면 밤, 도토리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공판 반드시 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운힐에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뭘까요? 저도 느껴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속도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올라온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면밀하게 한번 봤어요. 저 왜 넘어졌을까? 저렇게 내리막에서.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내가 왜 전복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들 표현하시지만 대부분 이 시선을 정확하게 전방 주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속도계를 보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 아시잖아요. 내리막에서 쫙 요새 말로 쏘다가 딱 보니 왠지 속도가 느껴지는데 내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한 거죠. 사실 거기 로그가 다 남아 있을 텐데 이거 잠깐 보는 거죠.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전거는 이미 2, 30m 앞으로 가버린 거죠. 꼭 고속 주행 시 또 특히 내리막에서 속도계를 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중에 물 마시기. 뭐 기록 경기에 나가는 경우라면 뭐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레크레이션 자전거 라이딩 상황에서 물까지 승차 상황에서 마시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릿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잘 타시는 분들 말고요. 클릿을 정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낙차 사고를 예방하는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봤습니다. 자, 안전한 주행 하시고 건강한 주행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